네,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상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네. 번은 겪는 법률 문제가 상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경황이 없는데 네, 고인이 남기고 간 상속 재산이나 상속 채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은 나이가 많은 성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오늘은 상속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인가요? 네, 좀 복잡한데 이해하기 네. 쉽게 조금 단순화시켜서 네. 설명을 드리면요. 네, 김모 씨는 자신이 만 7세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어머니와 공동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아버지는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네, 김 씨의 어머니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네. 김 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김 씨가 성인이 된 후에 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은행 계좌가 압류가 되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알고 봤더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자가 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돈을 아들인 김 씨에게 받기 위해서 김 씨의 예금 채권을 압류한 것이었습니다. 네, 김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당시에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네. 그래서 특별한정 승인 신청을 했었고 네. 자신의 예금 계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네. 이를 금지해달라고 청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특별 한정 승인이 뭔가요? 네, 특별한정 승인이란 제도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네. 우선 한정 승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사안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네. 남겨진 어머니와 아들에게는 상속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법률 용어로 포괄승계라고 해서 네.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가 네. 모두 다 모든 법률적인 지위가 어머니와 아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네. 문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남겨진 어머니나 아들의 경우에는 네. 그 많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남겨놓고 가신 재산의 액수만큼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네. 이것이 한정 승인입니다. 네. 한정 승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별 한정 승인, 특별은 뭐가 다른 건가요? 네,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이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네. 남겨놓고 가신 채무가 얼마 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고액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가족들이라고 해도 망인이 생전에 어떤 경제 활동을 하셨는지를 네.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때에도 법에서 정해놓은 3개월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네.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네. 중대한 과실 없이 네. 3개월 내에 알지 못해서 네. 그 당시에 한정 승인을 못했다면 추후에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 네.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한정 승인입니다. 뭐 김 씨의 경우에는 어려서 몰랐고 성인이 돼서 은행 계좌 압류된 이후에 뭐 관련 사실을 알았으니까 특별 한정 승인 뭐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 특별히 네.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사안에서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시에 김 씨가 미성년자였고 법정 대리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었던 어머니가 법에서 정해놓은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는데 네. 미성년자인 아들이 이제 성년이 된 다음에 네. 나는 그 사실을 몰랐으니 다시 특별 한정 승인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쟁점이 되었고 네. 대법원도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역시나 이제 다수 의견과 이제 반대 의견이 갈렸는데요. 네. 일단 다수 의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상속의 법률 관계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확정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시 또 특별 한정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반면에 반대 의견은 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 대리인 제도의 취지나 네. 상속인의 자기 책임의 원칙 네. 등을 고려해서 네.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에 다시 특별 한정 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대법관 14분 중에서 10명이 네. 의견이 일치해서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에 다시 특별 한정 승인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만 7살이면은 채무라는 말 자체도 몰랐을 텐데 수십 년 지나서 아버지 빚 네가 갚아라. 이거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미성년자만 놓고 네.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이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근데 망인의 채권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정상적으로 상속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채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이제 상속인한테 청구를 했는데 네. 뭐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네.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고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는 네. 거래의 안정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르게 반영을 해야 되고 네. 어느 한쪽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을 막아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미성년자로서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거래의 안정을 도모해서 다른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사는 법 상속 관련한 팁을 요약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기고 네. 가신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남겨진 배우자나 자녀들이 그 망인의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최소 2번 정도는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망인이 사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네.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를 해서 한정 승인을 하거나 네.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노력은 했지만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과실이 없이 추후에 어떤 망인의 채권자가 나타나서 변제를 요청한다거나 네. 법원을 통해 소장이 날아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네. 그때 이제 채무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하면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두 번째 기회라도 잘 살린다면 네. 망인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만큼은 막을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법원에서 날아오는 서류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죽은 사람에 관한 서류인데 뭐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아니란 태도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네. 이 사안처럼 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속 채무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네. 송달되었다고 하면 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신중하게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주의하라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